자, 그리고 공시세법은 이따가 저희 게스트가 있어요. 우리 이성훈 교수님이 와 계시니까 이성훈 교수님이 잘 채점해 주시고 아마 틀린 거에 대해서 잘 지도해 주실 거니까. 공시 다 맞으면 60점인데 세법 안 해도 되지 뭐. 그럼 그렇잖아. 야, 5, 2. 공시 다 맞았네. 아니 근데 그러면 공시를 다 맞았으면 세법은 한 번은 찍으면 돼요. 아니 진짜로 본시험에서 공시 24개를 다 맞았다. 그러면 세법은 한 번은 찍어도 3개를 맞춰요. 보장이 없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공시를 다 맞는다는 보장이 아니 이 없잖아요. 정도 공시를 다 맞추면 진짜로 세법은 시험장에 가면은 그냥 한 번은 내리 찍어요. 마음 편하게. 그게 제일 좋아요. 이렇게 쉽게 내주시면 세법이 1, 2, 4. 2 13번인가요? 13번 1, 1, 2, 4네. 1, 2, 2, 4. 4. 그 다음에 2, 5, 17번 5, 1, 2, 5. 5, 1, 2, 5. 세법은 18번. 18번에 1, 18번에 1이죠. 예. 1. 한 번은 그냥 찍자니까. 2, 5. 그러니까 세법은 차라리 한 번을 찍은 거나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에요? 봐봐요. 세법이 13번부터였죠. 13번부터인데 세법 문제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그럼 전체 중에서 세법만 5개 틀린 거예요. 그럼 세법 몇 개 출제했다고요? 그러니까 몇 개? 8개. 8개. 중에서 몇 개만 했다고요? 3개. 3개. 그러니까 한 번을 찍으면 된다 했잖아. 그러니까 한 번을 내리 찍으면 딱 3개만 되잖아. 이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3개를 맞나? 아니면 찍어서 3개를 맞나? 그거는 찍어서 3개를 맞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학교에서 그게 바로 효율이라는 게. 시간도 절약하고 마음도 편하고. 근데 세법은 처음에 공부할 때 다 그래요. 아니 세법은 외운다고 외우는데 그러니까 세법을 실수하신 분들이 암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세법 점수가 딱 3개에서 4개 나와요. 딱 그 상태예요. 막 뒤죽박죽 되니까 나중에는요. 이게 암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여기 왜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면허세하고 막 이게 다 막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세법 한 장으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법반을 비교 딱 해주잖아요. 그 비교가 끝나야만 세법이 틀이 잡혀요. 그러니까 퍼즐이 맞춰져요. 지금은 퍼즐이 막 혼자 돌고 있는, 하늘에서 보면 빙빙 돌고 있는 거 이렇게.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잖아요. 작년 하셨어요? 작년에 했는데도 그래요. 그러셨어요? 작년에 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. 세법은 작년의 법하고 올해 법하고는 또 달라요. 그러면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한 장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있잖아요. 그거를 전체 놓고 비교해서 공부하는 게 공부했던 사람 그게 더 나을까요? 아니요. 공부를 세법 같은 경우는 왜 점수가 잘 안 나오냐면 이유가 있어요. 일단 세법은 16개라고 생각을 먼저 마음을 먹는 거예요. 다른 과목은 40문제인데 요거는 16개다. 그러면 16개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이 이건 나중에 해도 돼. 이건 나중에 해도 돼. 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. 그러고 나서 시간이 6월달, 7월달에 가면 세법을 보려니까 내용이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.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뭐 무작정 암기를 하려고 달라들어요. 근데 세법 출제하시는 분들이 암기를 해가지고 풀 수 있는 건 없어요. 암기를. 이 사람들은. 그러니까 세법 문제는 암기를 해가지고 풀려고 하면은 맞출 수 있는 건 진짜로 16개 중에서 딱 4개 정도 맞아요. 그런데 암기력이 진짜로 탁월하신 분은 8개까지 맞출 수 있어요. 그래서 등기법을 이렇게 만점을 딱 맞아놓으면 그때부터는 눌룰랄하고 그냥 한 번으로 그냥 슉 찍으면 돼요. 아니 진짜라니까요. 그래서 세법 처음 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세법은
첫 번째 암기 과목이다. 세법은 16개니까 범위가 얼마 안 될 거다. 이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세법이 범위가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이 훨씬 많아요. 그래서 실무에서 세법이 차지하는 비용은 한 7, 80%예요. 근데 그거를 다 배워야 되는데 이걸 배우지 아니하고 시험을 위해서 몇 개만 암기해서 내가 시험을 볼란다. 그래서 요 5개 손가락 중에서 여기에 있는 거 요것만 암기를 해.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3개를 암기를 했어. 근데 요 3개를 암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버린 거예요. 그러면 요 하나가 비었잖아요. 네. 하나가 비었는데 요건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답을 찍었는데 엉뚱하게 찍는 거예요. 둘 중에 하나를. 세법은 꼭 둘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게 둘 중에 하나를 찍을 때는 마음에 끌리는 쪽은 찍지 말아라. 예? 찍었더라도 내가 이거 그러고 찍었으면 그 옆에 걸 답으로 찍으라고. 그러면 맞출 확률이 더 높아요.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딱 한마디 했잖아요. 우리가 마음에 끌려가지고 선택해서 속았던 건 딱 한 번이면 끝난다. 그게 뭔지 알죠? 수업 시간에 지금 한 번 하지 않았던가?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. 해줬죠. 그렇죠. 그게 바로 우리 아버님 손잡고 들어가면서 그 노래. 그 노래가 요즘 많은 분들이 결혼 행진곡이라고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 그 행진곡의 멜로디가 참 신기한 멜로디라고 했잖아요. 네. 속았구나. 그거잖아요. 바로 그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 한 번 속는 거지 시험 볼 때는 속으시면 안 돼요. 그래서 문제를 지금 이렇게 푸는 거 보니까 제가 이제 세법은 지문이 길어요. 네. 지문이 길고 단어들이 핵심 단어가 있어요. 그래서 문장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법은 그 문장을 통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에서 그 문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하나를 찾으셔야 돼요. 핵심 단어를 딱 찾아가지고 그걸 잡아내면 돼요. 그것만 딱 잡아내면은 전체 지문이 한꺼번에 따라와요. 근데 지금 보니까 문제를 풀어놓은 거 보니까 전체 지문을 한꺼번에 다 읽으려고 한 거예요. 그게 실수예요.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쭉 본다면은 세법은 못 봐요.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징수 그러면 편의상 바로 틀렸잖아요. 여기가 특별징수인데. 그렇지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한 단어만 딱 잡고 보통징수 그러면 세무공무원이, 특별징수 그러면 편의상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잡아놓고 지문을 땡기셔야 돼요. 그런데 요거를 전체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암기했던 게 생각이 안 나버린 거예요.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 황재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세법 문제를 전혀 안 풀어본 것 같아요, 지금. 네,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접해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. 그래서 세법은 먼저 다른 과목은 학개론이나 민법 이런 과목은 혹시 이제 기출 문제를 먼저 보라겠잖아요.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나중에 이론을 다시 역으로 보는데 세법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. 다른 과목하고 약간 공부 방법이 달라요. 세법만큼은 먼저 설명을 한 번은 꼭 들으셔야 돼요. 설명을 듣고 교재에다가 여기서 이제 요 손가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딘가, 이 중에서 어디가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지를 그걸 딱 집어내야 돼요. 전체를 딱 체크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한 부분만 딱 여기만 집어놓고 요것만 딱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지문은 다 안 봐도 돼. 그 부분 하나만 딱 잡아내버리면 그럼 통으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. 세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. 예.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푸시다가 보면 이거는 지금 혹시 사실대로요? 네? 숨김없이 네. 제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 되면요. 이번 개정되고 나서 이번 1, 2월 달 수업 안 들으셨죠? 좀 집중도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. 듣기는 했는데, 그러니까 집중해서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, 수업 들으면서. 그렇죠. 그냥 진도만 훅 나가게 해놨죠. 정확히 안 들었죠. 근데 작년에는 여기가 5번이 이게 맞았어요. 이게 틀린 지문이었어요.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건 올바른 지문으로 바뀌었어요. 예, 그래서 수업을 들었냐 안 들었냐 물어보는 거예요. 예, 이 속에 가상급이 들어가요. 맞아요. 그런데 그랬어요. 이제 그렇죠.
그러니까 그래서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. 예?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1번에가 답이 있는데 1번의 답을 못 찾았을 때 나도 모르게 5번을 답으로 찍어요. 예. 꼭 그 틀리신 분들이 그래. 1번부터 답을 쭉 찾다가 못 찾으면 무조건 5번을 찍어. 5번이 답이 아닐 확률이 큰데. 예. 그런 데서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예, 이런 용어 같은 경우는 기본 내용인데 이걸 안 틀려 놓으셔가지고 좀 그런 거고, 나머지는 요 위에 있는 요 취득세 이것도 수업을 제대로 안 들어서 그래. 아니 수업을 진짜로 수업을 안 들었다는 게 딱 나타나는 거. 분명히 앞에 문제에서 네.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 신고 납부 확정 이런 데서 전부 다 앞에서 취득세는 신고하는 거죠. 네. 그런데 취득세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틀리죠.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이게 이 퍼즐이 지금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. 혼자. 이게 내가 암기해 놓은 것하고 여기다가 문제로 이렇게 짜맞추기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지금 달리 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문제를 안 풀어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시냐면은 기본서에 있는 문제만 풀지 마시고,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 문제를 내가 한 문제를 틀렸다. 그리고 세법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취득세 과세 표준하고 관련된 문제를 기본서에 있는 문제집에 있는 과세 표준 문제하고,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옛날에 이제 작년에 했다 하니까 작년에 예상 문제집 있을 거 아니에요. 거기에 나와 있는 과세 표준 문제와 또 작년 기출 문제 가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취득세 과세 표준 기출 문제를 3개를 한꺼번에 풀어보는 거예요. 여기를. 그러면 기본서, 예상 문제, 기출 문제집에 있는 과세 표준 문제를 3개를 동시에 풀어버리면, 네. 동시에 풀면 틀리고 싶어도 그 다음부터는 안 틀려. 왜? 첫 번째 풀 때는 잠깐 애매할 거예요. 근데 두 번째 문제집을 풀 때는 앞에서 봤던 지문이네?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게 기출문제로 나왔네? 다 알아버린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이론서를 한번 쭉 읽을 때 보면 이것이 이렇게 바꿔서 나오네? 하고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거기를 딱딱 찍게 돼. 그러니까 세법은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이론 설명을 정확히 듣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서 틀린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로 공략을 해야 돼요. 그런 식으로. 이렇게 세법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법 과목들은 그렇게 해놓으면 성적이 엄청 올라가요. 특히 중개사법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. 중개사법을 많은 분들은 이런 책 보고 책 그거 막 달달달 애운다고 하는데, 애워서 되는 게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고 틀린 부분은 그 틀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한꺼번에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문제를 풀다 보면 요 지문은 요렇게 바꾸네? 요 지문은 요렇게 바꾸네? 그리고 바꾼 것을 내가 알아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선생님은 여기를 중요시했지만 이 선생님 여기를 중요시하네? 둘이.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지치잖아요. 이게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전체 문제집 한 권을 풀 수도 있어요. 이제.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하시면 돼요.